그는 세계 최강의 고블린으로 태어났다. 오가라는 자신이 먹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고블린이었다. 능력으로. 결과적으로 그는 강력한 능력을 집어삼키고 자신이 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NPC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야기는 위험한 스토커 여자에게 칼에 찔린 한심한 패배자로부터 시작된다. 갑자기 스토커 여자는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여 칼날에 번개를 두른다. 결과적으로 토모쿠이는 의식을 잃어가는 자신을 느꼈고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했다. 잠시 후 그는 잠깐 깨어나 자신이 왜 죽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그 앞에는 자신에게 벌레를 먹이는 못생긴 녹색 괴물이 있었다. 그 후 다시 잠들었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많은 못생긴 녹색 아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죽은 후 못생긴 고블린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흘째 되는 날, 고보로는 고블린들이 매우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굴을 둘러보며 고블린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다. 동굴을 탐험한 후 고블린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고보로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이 세상에는 징그럽게 생긴 괴물들과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블린 중 가장 큰 녀석인 고부키치가 그를 따라왔고 그는 동굴을 나서는 것이 신났습니다. 동굴을 고보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고부키치와 함께 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숲에 들어갔고 웹불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고부키치는 토끼를 쫓기 시작했고 고보로 쪽으로 쫓아갔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고보로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사냥감을 죽였습니다. 고부키치는 토끼를 먹으려고 했지만 고보로가 그를 맞고 그의 팀원을 때렸습니다. 그는 골칫거리였고 고부키치에게 그가 그들의 팀 최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고부키치는 다시 일어났고 고보로는 그의 친구와 토끼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와 다음 날 고보로는 같은 전략으로 뿔 달린 토끼를 죽였지만 이번에는 새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훌륭했고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그는 여전히 흡수라는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고블린으로 만들었다고 확신했고 이미 그의 아우라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 습득한 능력을 시험했고 그는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부키치는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고보로는 더 강한 괴물들을 먹어치우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괴물들을 6일째 되는 날 고부미는 고보로가 뿔 달린 토끼를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들을 그녀는 즉시 고보로에게 반했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보로는 그녀를 다음 날 자신의 팀과 함께 사냥하러 가자고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다음 날 비가 와서 그는 사냥을 다른 날로 연기했습니다. 그는 동굴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고에 납치된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을 고보로는 이 발견에 충격을 받고 다른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무기들. 갑자기 그를 키운 고블린 고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고보로로부터 이 세계의 레벨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부지가 고블린들에게 항상 엉성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할아버지가 이미 86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부지는 고블린이 100레벨의 새로운 형태에 도달하고 포켓몬처럼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보로는 놀라서 자신이 피카츄로 진화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고보로는 다시 사냥을 하고 고부키치와 근접 전투로 몬스터들과 싸웠습니다. 고부미는 지원으로 싸웠습니다. 요리하고 있는데 고보로가 새로운 괴물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 다음 괴물들을 먹기 시작했고 고부미는 더 이상 인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서 행복했어요. 고부키치는 그녀가 인도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인도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편 고보로는 뱀의 머리를 먹으면서 독을 사용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기뻐하며 더 강력한 능력을 얻을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고보로는 팀과 함께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박쥐들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아마도 배트맨의 환생이었을 것입니다. 고보로는 친구 뒤에 서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의 눈을 사용하여 박쥐들을 제압하고 배트맨 킬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박쥐의 살을 먹고 반향 위치 감지와 같은 다른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갑자기 고보로 일행을 지켜보던 몇몇 고블린들이 박쥐를 먹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다음 날 밤, 고블린들은 고보로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능력을 발휘하여 6고블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자들을 때렸고 실수로 고블린에게 독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 후 그는 나머지는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고부미가 나타났고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슈렉보다 못생긴 오크를 발견했습니다. 고부미가 그 괴물에게 돌을 던졌고 고부키치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밀려났지만 고부미는 오크의 손을 부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고부키치는 일어섰고 오크를 땅에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탑지 고보로가 싸움을 끝냈고 그는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크를 먹었고 나머지 먹이를 집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다른 고블린들과 나누었고 그들은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보로는 잠이 들었지만 밤중에 머릿속에 글자들이 잔뜩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진화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진화 전 고블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샤리자드 고블린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보로는 이 사실에 놀랐고 자신이 이 세계에 환생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후 그의 친구 고부키치가 깨어났고 그도 진화했습니다. 고부미는 그들이 진화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고부지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 고부키치가 깨어났고 그 또한 진화했습니다. 고부미는 그들이 진화한 것을 기뻐했고 고부지는 그들이 그렇게 강해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갑자기 고부키치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졌고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싸움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부키치는 주먹으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압하려 했고 고보로를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보로를 뒤로 밀었습니다. 갑자기 고보로가 움직였고 강력한 발차기로 고부키치를 이겼습니다. 고부키치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보로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고보로는 근처에서 괴물들의 소리를 들었고 위험이 오고 있었다. 그는 고부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만든 석궁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가 만든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풀숲에 나타난 야생 포켓몬들을 보았다. 늑대들은 토끼를 사냥하여 잔혹하게 잡아먹었다. 갑자기 그들은 야생 포켓몬으로부터 도망치려던 피기 씨의 남편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 오크 박사로부터 시작 포켓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결과적으로 오크는 잡아먹혔고 고보로는 기회를 틈타 공격했다. 그는 고부미에게 부상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쏘라고 명령했다. 공격. 두목이 다친 후 고보로와 고부키치는 남은 늑대들을 공격했습니다. 고보로와 그의 친구는 쉽게 늑대들을 물리쳤고 마치 척키 인형처럼 싸웠습니다. 결국 늑대 두목은 정신을 차리고 고보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보로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지만 늑대는 죽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고보로는 늑대 두목을 먹고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늑대들을 다른 고블린들에게 데려왔고 같은 양의 사냥감을 잡기를 기대했습니다. 같은 양의 먹이를. 그러자 고보로는 그들에게 괴물 사냥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고 그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보로는 그들은 동료이자 가족이기에 감사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축하하기 시작했고 그는 고블린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욱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모든 여자들이 독을 마시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보로는 여자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고보로는 그들을 묻었고 다음에는 고부지가 어딘가에 그의 것을 꽂기 전에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음경을. 몇 주 후 그는 다른 고블린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유희왕의 새로운 포켓몬과 희귀한 듀얼 몬스터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유희왕. 그러자 고블린 무리가 보이고 고보로는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부지는 그를 막고 고보로에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의 세대의 아버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님들이시라고. 습격자들이 돌아온 후 그들은 고부지에게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보로는 약탈자들이 인간들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 고부지는 무탄 로시가 되어 인간 여자들을 상대로 추악한 짓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들을 말이죠. 고보로는 그를 막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세대의 고블린들은 반대했고 고보로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고보로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Z세대와 알파세대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알파세대의 두 소녀가 나타나 분쟁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다툼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고보로는 홉사토와 홉시가 알파세대의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홉사토는 두 고블린 세대의 지도자 두 명이 서로 싸워서 이긴 쪽이 마을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후 고보로는 알파세대의 지도자를 때려 눕히고 자신이 고블린들의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보로가 며칠 전에 스파이더맨을 먹고 몇 가지 거미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공식적으로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인간 여성들을 고블린 동굴로 데려와 다른 고블린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언젠가 그들을 인간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루벨리아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고보로는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이 이동 상인의 일원이었고 나머지 일행은 나이 많은 고블린들에게 학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인간 여성들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고보로의 아우라가 만 플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보로는 인간은 고블린처럼 진화하지 않지만 여전히 배우고 몰피지처럼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거야. 며칠 후 고보로는 훈련소를 시작했고 다른 고블린들은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몇몇 나이든 고블린들이 지쳐서 고보로에게 반항하려 했습니다. 고보로는 그들을 때렸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31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스파링을 했고 새로운 고블린들은 그들의 싸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싸웠고 고보로가 잠자리에 든 후 그는 인간 여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다가오는 고블린 무리를 감지했습니다. 알파세대 고블린의 우두머리는 인간 여성들을 강간하려 했지만 고보로가 그들을 보호했고 알파세대 고블린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고보로는 나이 많은 고블린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파세대 고블린들을 기절시키고 소녀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브키치와 Z세대 고블린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보로는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된 기분이었고 고브키치에게 남자들을 밖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세대 고블린들은 자신들이 기가 체드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다음날 아침 죽었습니다. 오후에 그들은 유니콘과 싸우러 갔고 고보로는 그의 스파이더맨을 사용했습니다. 능력들을 그는 유니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브키치로 공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전설 속 괴물을 먹었고 그것으로 라자냐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게다가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즉시 시험했습니다. 저녁에 고보로는 잠이 들었지만 갑자기 레벨리아가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꼬셨고 그녀는 그의 곁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고봄에도 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나중에 그들은 훈련하러 갔고 그는 고베가 진화했으며 그녀의 아우라가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블린들이 보였고 각 그룹에는 지휘관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브씨는 마을에서 유일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리포터 책을 읽으며 마법에 대해 더 배우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고보로는 숲으로 들어가 유니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널 때려 눕히겠다. 꼬마야라는 자신의 멸망 마법을 시험해 그 괴물을 바로 앞에서 죽였습니다. 저녁에 그는 고블린 마을로 돌아왔지만 가는 길에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지가 숲속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크림슨 베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강한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철보다 단단한 가죽을 가진 유니콘이 패배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유니콘의 가죽은 강철보다 질겼습니다. 이후 그의 앞에 붉은 곰이 나타났고 그 곰은 푸우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푸우처럼 귀엽지 않았습니다. 고보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짐승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곰 사냥꾼이 되어 동화 속 인물처럼 마법을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보로는 곰을 공격했고 온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봄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보로를 걱정했습니다. 고보는 동료들에게 누군가 지도자를 보았는지 물었지만 고보로는 동굴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팔을 희생하여 고보로의 마법 공격을 막아낸 크림슨 베어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팔을 희생했다. 고보로는 충격을 받고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이기려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적에게 뛰어올라 도끼로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는 괴물에게 밀려났다. 고보로는 포기하지 않고 스파이더맨 기술을 사용하여 괴물을 묶었다. 하지만 크림슨 베어는 샤리자드로 밝혀졌고 플레임 스로어로 공격했다. 진홍빛 곰은 적을 무찌른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보로는 스스로 치유하고 상대를 물리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유 후 그는 물마법을 활성화하고 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보로는 카드를 역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물타입 포켓몬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진홍빛 곰의 불꽃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는 상대를 검으로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곰은 예상보다 강했고 고보로를 바위에 온 힘을 다해 던져버렸습니다. 고보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곰이 죽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날이 아직 곰의 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을 끝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투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짐승을 향해 달려갔고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언더테이커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상대는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기진맥진했고 고보로는 도끼를 들고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한 팔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고보로는 진홍빛 곰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곰의 발톱이 그의 배에 박혀 있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식을 잃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진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깨어나 곰의 머리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우거가 되었고 한 팔이 성인용품처럼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부미는 고보로에게 화가 나서 그를 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쳤고 고보로는 그녀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에게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오우거로 진화했다고 말한 후 그는 새 옷을 얻으려 인간들에게 갔습니다. 여자들은 놀랐고 그는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후 에머리는 부러진 무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무기를 만들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고보로의 도끼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쌍둥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아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했지만 고부미와 루벨리아는 질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의 연금술사를 방문했고 스피넬은 포트나이트에 흡입 주스를 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방패무략을 만들려면 트래비스 스코스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보로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스킨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브로스키는 이 세계의 최고 매력남이 되어 6명의 다른 여성들과 하렘을 만들었습니다. 36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친구와 훈련을 했지만 그의 절친과 동료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절친과 몇몇 동료들이 말이죠. 고부키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 그의 동료들이 취미 생활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보로는 이 세상에 연한 베이지색 옷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친을 걱정했고 호부스는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어린애처럼 말이죠. 37일째 되는 날 고비가 나타났는데 부상당한 카벙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보로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구조된 카벙클이 깨어났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돌아온 자가 자신을 소개했고 고보로는 그녀가 머리에 박힌 보석 때문에 인간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석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고보로에게 모험가들을 쫓아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벨벳이라는 전설적인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보로는 돌아온 자가 주인의 보물을 지키고 있었지만 모험가들의 공격으로 그녀의 핵심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온 자가 곧 죽을 것이며 그 보물을 고보로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것이 골드로저의 보물, 원피스가 아닐까 생각하며 돌아온 자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고보로와 그의 친구들은 같은 날 보물을 찾기로 결정했고 그는 세 번째 애인에게 자신이 부탁한 무기를 완성했는지 물었다. 에머리는 가방에서 버터 나이프를 꺼내 고보로에게 건넸다. 이어서 그는 애인들에게 모험가들을 죽일 의도가 없으며
단지 그들에게 경고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험가들에게 교훈을 줄 뿐이라고 말이다. 잠시 후 그들은 원피스를 찾기 위해 벨벳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것을 찾는 동안 그는 리터너를 공격한 모험가들을 만났다. 그들은 고보로를 얕잡아보고 약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투명화 마법을 건 남자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적의 공격은 실패했다. 고보로는 그들이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고 설명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모험가들은 화가 나서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보로는 그들이 감히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무하마드 알리의 동작으로 피했습니다. 적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상대가 자신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고보로는 번개 마법에 맞았습니다. 고보로는 얼굴을 맞아 화가 나서 그들에게 갚아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격을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전능한 버터 나이프를 꺼내 그들을 땅콩 버터 젤리로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모험가들을 물리친 후 그는 마법 가방을 먹고 아이템 박스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이템 박스. 결과적으로 그는 아이템 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쇼피파이 스토어에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쇼피파이 스토어. 그러다 그는 해적왕으로 죽은 전설적인 마법사 벨벳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리터너는 고보로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에게 자신의 강력한 보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고보로는 그녀의 보석이 사탕이라고 생각해서 먹어버렸습니다. 한편 고부키치는 친구를 잃은 고비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와 고부키치에게 미소 지었고 고부키치는 그녀에게 즉시 반했습니다. 그 후 고보로는 벨벳의 보물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이 원피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망하여 전설적인 마법사 벨벳의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이후 그는 그를 변신시키는 마법의 의수를 발견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말이죠. 친구들은 그의 새로운 팔에 놀랐고 그는 그것으로 많은 장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구준집 말이죠. 그 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그가 찾은 술을 즐겼습니다. 그 다음 그는 새로운 재료를 에머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에머리는 그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는 기뻐했고 고보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오후에 그들은 괴물들과 싸우며 새로운 무기를 시험했다. 40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일부 하급 고블린들이 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문에 그는 용병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들에는 그는 황금거미를 물리치러 갔고 그는 할 계획이었다. 황금거미 인간이 되는 것을. 게다가 그는 전설의 포켓몬을 발견하고 쉽게 물리쳤다. 그 후 며칠이 더 지나자 그는 숲에서 올리펜즈 여자들을 몇 명 발견했다. 그는 고지가 드라이어드들은 항상 흥분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갑자기 드라이어드가 나타나 리스마스터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무기를 잘 사용했고 두꺼운 허벅지로 고보로를 유혹했습니다. 그 순간 브로스키는 슈퍼 사이야인이 되어 드래곤볼 Z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놀았고 그의 기운은 3만 이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의 매니저가 되었고 올리펜즈 매니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수를 만났지만 도마뱀 인간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고보로는 이색의 탑지 실력을 발휘하여 괴물들을 죽였습니다. 씻고 나서 황소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녁으로 와규 소고기를 마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으로 42일째 고블린 2마리가 진화하여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홉스팀으로 이동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무기에 마법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 명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중에 고부미도 그를 노려보았고 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여자들이 생리 기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피넬에게 갔고 스피넬은 고보로에게 여자들이 그가 올리펜즈 모델의 매니저가 된 것에 질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드라이어드에게 질투하는 것에 놀랐고 마침내 그가 왜 여자들에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피넬이 그의 뺨에 키스했고 고보로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스피넬과 사랑 노름을 할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부미가 나타났고 그가 자신 없이 사랑을 나누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없이. 그러자 그의 다른 여자 친구들이 나타나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개인 방을 만들었고 그의 친구는 고보로가 즐기는 동안 경호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후궁을. 다음 날 아침 고보로는 마을 쪽으로 걸어오는 무리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침입자들을 맞이하러 간 후
요정 무리를 발견했고 그들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숲에 들어온 인간들과의 전쟁에서 고블린들의 지원을 원했던 엘프들. 숲에 그들은 고보로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제공했지만 고보로는 엘프들의 무례한 태도를 참을 수 없어 거절했다. 엘프의 무례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은 고보로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정복자의 패기를 사용했고 엘프들은 기절했다. 엘프들은 기절했다. 하지만 고보로는 엘프 지도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고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고보로를 죽이려 했다. 고보로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고보로는 더욱 분노했고 아이템 박스에서 성스러운 창을 꺼냈다. 그는 마법을 걸어 요정들에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정들은 고보로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5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숲에서 회색 슬라임을 사냥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슈퍼히어로 능력을 얻기 위해 슬라임의 핵을 모았습니다. 슬라임 핵 20개를 먹은 후 그는 자신의 작은 슬라임 분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감각을 분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시 카메라로 사용했습니다. 47일째 되는 날, 요정들은 복수를 감행했고 고보로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효를 사용하여 적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스파이더맨 능력으로 그들을 결박했고 그들은 고보로에게 붙잡혔습니다. 고보로는 요정들의 우두머리에게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여성 요정들은 고보로에게 그들이 우두머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우두머리가 엄청난 남자라 동료들의 충고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보로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기로 결정했고 남은 요정들은 자신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요정들만 유용했고 고보로는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고블린 마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부지 할아버지는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고보로는 할아버지를 막으며 요정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 그래서 고부지는 손자에게 남자는 때때로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이유로 고보로는 할아버지가 요정 지도자의 뒷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불곰을 물리친 고부키치를 봅니다. 그는 진화했고 붉은 헐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보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고부키치가 특별한 변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변종으로. 그러자 고부키치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와 스파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부키치는 단짝 친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고보로는 행복했고 단짝 친구와의 스파링을 아주 즐겼습니다. 친구와 말이죠. 밤에 고보로는 꿈을 꾸었고 수수께끼의 인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보로는 해리포터 마법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헛고블린 4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직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고보로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홉지가 나오는데 그녀 또한 오우고로 진화했습니다. 그녀는 반주문 영주로서 로드 가문에 들어가 갱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홉지의 아우라는 3000 이상이었고 그녀는 아바타 앙처럼 불을 다루는 자가 되었죠. 마지막 공기 굽히는 자처럼요. 후에 홉지는 새로운 장비를 얻었고 해리포터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게 되었죠. 그때 고보로는 Z세대 고블린들이 더 빨리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일부 알파세대 고블린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52일째 되는 날, 알파세대 고블린들이 고블린 마을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고보로가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을 막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장비를 주고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고보로는 오크에게 살해당한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이용해 몬스터 조련사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자 스피넬이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피넬에게 감사를 표했고 고보로는 동료들과 파티를 열었습니다. 56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자신과 동료들이 먼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발명품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 다음 몬스터 사냥을 갔고 고비는 삼중옥수수를 물리쳤습니다. 몬스터는 죽지 않았고 고보로는 조련 기술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포켓볼을 만들어 많은 빛나는 포켓몬들을 잡았습니다. 59일째 되는 날
루벨라가 코볼트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고보로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훈련 경기 후 점심을 먹었는데 그녀가 나루토의 사쿠라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사쿠라처럼 말이죠.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직업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고 루벨라는 반짝이는 타우로스를 사냥했습니다. 고보로는 루벨라가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몬스터를 먹어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고보로는 자신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그의 지휘관들과 함께 전투 준비를 하고 상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보로는 적들이 마법으로 움직이는 해골이라는 것을 알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격이다. 하지만 스켈레톤이 너무 많아서 그는 그들을 조종하는 자를 찾으려 했다. 스켈레톤 군대를 지휘하는 자를, 그리고 허브 사도가 스켈레톤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는 적 병사들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 병사들이 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고보로는 이미 관찰 하키로 적을 발견했다. 동료들에게 전력으로 스켈레톤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요리하고 있었다. 고보로는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압도적인 이색의 스킬로 적들을 제압했다. 이색의 스킬로 그는 싸워서 빠져나왔고 해골 군대의 지도자를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도자의 머리를 먹어치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고블린들은 사과했고 고보로는 그들이 무심코 고보로를 위해 마약상의 은신처를 파헤쳐 많은 양의 마약을 훔쳤기 때문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보로는 그들이 충실한 동료라는 것을 알았기에 화내지 않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61일째 되는 날, 고보로는 고프키치와 함께 사냥을 갔고 그들은 인간, 병사들을 숲에서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고보로는 인간들이 요정 족장에 딸을 납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정들을 배신한 자가 인간 병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 요정들이 나타났고 고보로는 그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족장의 딸에 갑자기 인간들이 공격을 시작하여 요정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납치하려 했지만 고보로가 나타나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산적들을. 다음 날 아침, 고보로는 인간 군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병사들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요정 족장의 딸이 깨어났고 그녀는 고보로가 자신을 PDD 파티에 초대하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보로는 자신이 그녀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했기에 요정 소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보로는 그녀와 함께 요정 마을로 갔고 그는 높은 요정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요정 마을에 도착했고 경비병들이 미스릴 활을 그에게 겨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족장의 딸이 오해를 풀어주며 고보로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을 족장을 만났고 그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보로가 넘어졌는데 요정 아빠의 딸을 구한 보상으로 SS등급 활을 받았어요. 그의 딸을. 갑자기 고보로는 그냥 시험해보고 싶었다면서 요정들과 거래를 했어요. 요정들과. 그 후 그들은 동맹을 맺었고 족장은 고보로에게 약과 좋은 술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밤사이에 고부미가 뱀파이어 오우거 변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밤사이에 그녀는 패션 노바에서 새 옷을 얻었고 몇몇 남자들이 그녀와 자고 싶어 했어요. 고보로는 자신이 내가 정체성을 가진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는 전설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자였고 누군가 고부미를 빼앗아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비도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반직으로 진화했다. 귀족으로. 그런 다음 우리는 반피의 귀족으로 진화하여 혈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호부사토를 봅니다. 고보로는 그들이 모두 갱단 문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고부지는 손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오우거행은 인간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에어팟을 만들었지만 엘프들이 문제를 겪었고 그는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코볼트와 엘프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거로우는 해골 병사들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싸우라고 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레벨업했고 오거로우는 기뻐했습니다. 65일째 되는 날,
그는 해골들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원펀치맨 훈련을 하며 강해졌습니다. 66일째 되는 날, 어시는 코볼트들을 위해 아파트를 파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코볼트들과 함께 야생 포켓몬들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에 들어가 키 큰 풀 속에서 많은 마이타나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시는 그들과 함께했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하며 자신이 쉬얼크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에므리는 신을 위한 도끼를 만들었고, 오거로우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엠리는 오거로우가 그것을 좋아해서 그에게 초강력 무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너무 강력한 무기였죠? 다음 날, 오거키치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얼씨에게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로우는 친구를 돕기로 계획했고, 그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서 데이트를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빌려서 데이트를 하라고요. 그래서 오거키치는 친구의 조언을 따랐고,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오거로우는 친구와 싸웠고, 친구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거로우는 이미 다부미에게 들었기에 친구의 흥미진진한 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요. 오후에 오거로우는 친구들과 더블 데이트를 했고,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요.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에 놀랐고, 자신의 새로운 능력으로 마블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이죠. 그는 직업을 바꿀 계획이었지만 마블 유니버스로 가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새로운 마블 능력을 시험했고 비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9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동굴에 머물렀고 로벨라는 그와 함께 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훈련 후, 그는 에머리에게 갔고 그녀는 오우거를 위한 빙결 무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미스릴에서 노를 젓다. 불행히도 그녀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오거로우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쌍둥이들을 찾아가 감자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피네를 방문했고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마법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마법 아이템을 오거로우에게 주었고 그에게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70일째 되는 날, 요정 무리가 오거로우를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오거로우는 즉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몇몇 요정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요정들이 더 이상 그들의 정의 부대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과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거로우는 요정들에게 이색의 애플워치를 주어 그들 서로 소통했어요. 나중에 그의 동료들은 오거로우가 용병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파라벨룸, 너 혼내줄게 꼬맹이 회사라고 지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 이름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71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와 그의 동료들은 포켓몬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타고 쿠데루드로 향했습니다. 오거로우는 그의 첫 용병 임무를 고대하며 새로운 사업으로 부자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인간 군대는 몬스터들을 막기 위해 마법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오거로우는 동료들과 함께 방벽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벽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어시는 토속 마법으로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씁니다. 다음으로 도부메와 스펠제가 움직였고 강력한 마법으로 공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거로우는 강력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잠시 후 오거로우는 적군이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씁니다. 그 이유는 적의 공격을 견뎌낸 기사단장과 그녀의 부대 때문이었습니다.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스켈레톤 병사들을 만들어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적 지휘관은 오거로우가 언데드 군대의 소환사임을 깨닫고 해골들 대신 그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을 위해 길을 뚫은 마법사가 보입니다. 여기사는 버프를 받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거로우는 놀랐지만 그는 자신의 치트 기술을 발동하여 손쉽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씁니다. 하지만 적은 밀려났고 오거로우는 적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씁니다.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자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거로우는 페미니스트였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생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친구들은 다른 이들을 돌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매는 사악한 눈으로 적들에게 자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허브 사도와 어시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적을 제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오거로우는 여성 기사와 놀고 있었고 고의로 강력한 공격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동료가 5레벨 주문을 시전하는 동안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마법사가 천둥용 주문으로 공격했고 오거로우는 여성 기사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거로우는 그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에 맞았을 때 오거로우는 여러 개의 보호막 마법을 발동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스펠사도는 그들의 리더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오거로우 팀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레이디 나이트를 사로잡고 새로운 기술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데디 엘프가 고블린 마을을 방문했고 그는 승리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거로우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은 맛있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그는 사로잡힌 인간 여성들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 흥분제가 효과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여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들은 올리펜스 여자들이 항상 하는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오거로우 팀에 합류했고 그는 인간 주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인간 주력에 대한 정보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요정 아빠에게 보고하고 그의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73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인간 주력을 물리칠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나타났고 오거로우와 그의 동료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매복 공격을 시작할 적절한 순간을 잠시 후 오거로우는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미와 몇몇 홉고블린들이 적군 대부분을 섬멸했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고 부대장은 동료들에게 벽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오거로우는 그들의 전략에 놀랐고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적들은 오거로우 팀의 공격을 견뎌냈지만 오거로우는 다음 수를 계획했다.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는 오거 키치에게 적장을 인질로 잡으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오거 키치가 도끼로 적장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상대는 밀렸지만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재미있었다. 오거 키치도 재미있었고 적과 싸우면서 미소 지었다. 한편 오거로우는 적장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동료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적장을 사로잡은 후 남은 병사들을 물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단미는 애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오거로우는 그녀와 놀았습니다. 74일째 되는 날, 2명의 병사가 검은 오거에게 잡힌 것에 대한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는 그들이 진정해야 한다고 검은 오거가 지금까지 항상 잘 대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거로우는 그 남자로부터 인간들이 엘프들을 공격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설적인 스포츠 음료 프라임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을 말이죠. 인간들은 그 비밀 스포츠 음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오거로우는 붉은 머리 인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어신은 구멍을 파고 있었는데 실수로 뜨거운 물이 벽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거 키치와 담비는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온천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거로우는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웰리스 리조트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에서 몇 시간 후 그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그들은 온천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온천에서 모두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스파데이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거로우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고 포로들을 동료들의 스파링 파트너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모의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그의 지휘관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거로우는 담비와 스펠사도가 매우 유능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블러드 사도와 오거 키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련처럼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머 네온. 그러자 강력한 스켈레톤 병사들을 많이 물리친 빨간머리 남자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거로우가 싸움을 신청했고 그는 그 빨간머리 인간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거로우에게 치유받았고 그는 그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샹크스처럼 생긴 녀석이 위시에서 주문한 듯 공격했고 오거로우는 공격을 손쉽게 피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타이슨 펀치로 반격하여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상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오거로우는 그를 다시 치유했고 오거 키치는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빨간 머리 남자도 그들의 새로운 친구는 인상적이었고 오거 키치에게는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점심 식사 때 오거로우는 빨간머리 인간이 마을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인반수들의 마을에서요. 그는 오거로우의 마을이 여러 다른 종족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거로우에게 자신의 왕국에 합류하여 자신의 신하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거로우는 그 남자가 자신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기뻤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목걸이에서요. 게다가 레벨리아는 빨간머리 기사가 자신의 새로운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7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몇몇 포로들을 데디 엘프에게 넘겼고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프족장이 엘프들의 비밀 스포츠 음료를 고블린들과 나눈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비밀 스포츠 음료 프라임을 마셨고 강력한 치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해 보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능력은 부상을 순식간에 치유할 수 있었고 오거로우의 피는 심지어 암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78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인간들과의 세 번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오거로우가 적장을 발견하고 창을 던졌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오거로우의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아직. 갑자기 땅에서 무수히 많은 창이 솟아났고 그들은 전멸했다. 그의 부하들은 나머지 군대를 처리했고 20분 만에 전쟁을 끝냈다. 분 안에 오거로우는 전쟁의 신의 기운을 얻었고 자신의 슬라임 능력으로 병사들을 흡수했다. 능력으로. 다음날 오거로우는 데디 엘프를 방문했고 그의 여자 2명을 데려갔다. 그들은 긴장했고 엘프들이 자신들을 노려보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빠 엘프가 오거로우와 함께 GA를 치는데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인간들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저녁에 오거로우는 마을로 돌아왔고 테레사는 오거로우에게 이 왕국의 공주병을 치료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오거로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종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새로운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83일째 되는 날,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오거로우는 적을 정찰했습니다. 며칠 전 그는 루갈드 오르덴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루갈드 오르덴이 신의 축복을 받은 8명의 전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오거로우는 그들을 만나는 것에 흥분했고 그들의 힘을 흡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류 최강의 영웅들의 힘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오거로우는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그의 언데드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언데드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주력군을 상대할 계획이었기에 지휘관들에게 나머지 군대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군대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거로우는 움직였고 언데드 군대를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간 병사들은 이에 충격을 받고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언데드 군대를 물리칠 자신이 있었지만 오거로우는 자신의 해골들을 슬라임 복제체로 코팅했기에 그들은 무적이라고 느꼈고 적군은 압도당했습니다. 잠시 후 오거로우는 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는 상대들을 내려다보며 최고급 지스킬 중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가 강력한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강력한 마법을. 동시에 우리는 영웅 필리포가 숲속의 약골들과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포트나이트를 하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으로 그는 전장에 도착했고 플러스 2만 오라를 가진 사람을 감지했습니다. 오거로우는 물과 피를 흡수하고 미친 주문으로 적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이에 충격을 받았고 검은 오우거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우거로우는 간식을 먹었고 필리포가 그를 맞이하러 나타났습니다. 오거로우는 활기 넘치는 그 남자가 강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가 유명한 뼈벌레 용사 필리포라고 의심했습니다. 필리포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오거로우에게 비누를 주워 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거로우는 여자를 좋아했고 필리포가 마약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필리포는 이상하게 생긴 장난감을 휘두르며 오거로우를 때릴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순간 오거로우는 적의 마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필리포는 자신이 변태왕이라고도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기묘한 능력을 사용하여 죽은 병사들을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오거로우는 적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거로우는 절대 비누를 줍지 않겠다고 말했고 필리포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주 출신이라고 대답하며 좀비들을 거대한 곤충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오거로우는 호주를 싫어했고 거대한 곤충의 공격을 받는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필리포는 오거로우가 애완동물들에게 먹혔다고 생각했지만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거로우는 자신을 해방시키고 쉽게 곤충들을 물리쳤습니다. 필리포는 아주 신이 났고 이상하게 생긴 장난감을 다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지처럼 생긴 지팡이를 사용하여 곤충들에게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련의 공격을 오거로우는 공격을 손쉽게 피했고 필리포는 강력한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네를 소환했는데 그것은 네이 감자칩처럼 오거로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칩처럼 오거로우는 거대한 괴물에 압도당했고 그의 활기찬 적은 오거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거로우를 그때 오거로우는 그 괴물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기를 잡을 힘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동료들은 걱정했고 다미는 오거로우를 돕기 위해 달려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필리포는 오거로우에게 자신에게 진 것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태였고 오거로우를 곤충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갑자기 필리포는 자신의 적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오거로우가 그를 공격했지만 필리포는 발레리나 동작을 사용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도망쳤다. 다치지 않고. 그러고 나서 필리포는 감명받았다며 여전히 자신이 오거로우보다 강하다고 확신했다. 다음으로 필리포는 비밀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의 반짝이는 것을 보낼 계획이었다. 캐터피, 전투 준비. 그리고 필리포는 지우처럼 피카츄를 잡을 돈도 없는 무일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캐철은 피카츄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거로우는 필리포가 시험관에서 잡은 캐터피를 이용했죠. 그리고 그 벌레를 박살냈습니다. 그 후 오거로우는 도끼로 적을 베려고 했지만 필리포에겐 더 많은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에서 촉수가 튀어나왔고 오거로우는 자신이 H영화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변태 영화 말이죠. 오거로우는 역겨워하면서도 동시에 필리포의 곤충술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2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오거로우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번개 마법으로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는 비행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거로우가 땅에서 자신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오거로우는 자신도 곤충으로 변신할 수 있고 비행 능력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외골격 능력을 활성화하여 마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거로우는 엑소맨이 되었고 필리포를 향해 날아가 그를 때렸습니다. 필리포는 이상한 촉수로 오거로우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타버렸고 오거로우는 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오거로우의 지휘관들이 적들을 물리친 모습이 보입니다. 다미는 불길한 예감의 남자친구에게 날아갔습니다. 한편 오거로우는 싸움을 끝내고 필리포의 곤충 능력을 흡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은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다미가 나타났고 그녀는 연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나중에 오거로우는 복제 인간을 숲으로 보냈고 그는 인간의 다음 황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치 닌자처럼 몰래 접근하여 왕자에게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사에게 최고급 수분제를 건넸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거로우 복제체가 떠나기 전에 인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전쟁을 끝냈고 왕실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어신은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산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 오거로우는 부상당한 동료들과 포로로 잡힌 적들, 즉 자신의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적들을 돌보았습니다. 친구들이 귀가 준비를 하는 동안 다음 장면에서는 오거로우가 부상당한 2명의 병사를 발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병사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거로우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치료하고 2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이 전장을 떠나기 전에 오거로우와 그의 친구들은 쓰러진 전우들을 묻었다. 오거로우와 그의 친구들은 매우 슬퍼했고 쓰러진 전우들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랐다. 86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깨어나 호부프가 빛나는 거리의 여자가 된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그는 호부지가 반성인 영주로 진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흥미로운 능력을 얻었고 보호막. 그 후 그는 자신이 흑마법으로 만들어낸 좀비를 먹은 후 구울이 된 여동생 호부프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좀비를 먹고 구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호부메가 도도메키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견문색의 능력을 얻어 위험을 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오우거로우는 나중에 다른 약한 호부골린들도 오우거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코볼트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의 지도자를 찾을 수 없었다. 오우거로우는 그들의 지도자도 진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는 코스프레를 하는 일본 남자처럼 보였다. 게다가 고블린 지도자는 오우거로우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고 그는 할아버지가 진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코볼트들에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코볼트들에게 위험했습니다. 오후에 그는 인간편에서 싸웠던 포로들을 석방했습니다. 편에서 싸웠던 이들을 말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그의 마을에 머물러 그의 부대에 합류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대에 합류할지를 말입니다. 오우거 무리 중 일부는 지도자 자리를 원했기에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우거로우는 그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한 오우거가 용병대의 지휘권을 얻기 위해 보스와 싸우려 했습니다. 회사. 그들은 도부메가 보스라고 생각하고 오거로우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신입들과 오거로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오거로우를 전력으로 공격했고 바람과 불 마법을 결합했습니다. 오거로우는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고 평범한 주먹으로 반격했습니다. 파라벨럼 회사를 장악하려던 오거들은 패배했고 호브그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잠시 후 오거로우는 다른 신입에게 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보스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오거로우는 그를 몰래 공격한 녀석을 응징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반쪽 오우거를 찾았지만 이 녀석은 아기 엄마를 건드리려 했습니다. 엄마를. 오우거로우는 화가 나서 그 녀석을 두들겨 패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른 종족들은 오우거로우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우거로우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잠시 후 그 반쪽 오우거는 자신이 채식주의자임을 알게 되었고 오우거로우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오우거로우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다시 그를 두들겨 패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50명의 새로운 구성원을 얻었고 오우거로우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드워프 무리를 그의 세 번째 애인에게 데려왔고 오우거로우가 에머리에게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던 두 가지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86일째 되는 날, 그는 새로운 멤버들을 이용해 전투에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드워프들이 오우거로우에게 전쟁 망치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우정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숲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리즈를 얻어 드라이어드 아가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88일째 되는 날, 오우거로우는 드라이어드 아가씨에게서 마법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 그의 파트타임 농부 생활이 시작되었고 노빌리아는 그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며칠 후 새로 모집된 몇몇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오거로우는 다른 포로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미가 그 일을 처리했고 그녀의 조종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기억을 지운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블린 마을에 대한 모든 것을 잊었고 고블린들을 위한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파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아빠 요정의 연애에 초대받았는데 오거로우와 그의 팀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자 오거로우는 다른 종족을 요정 마을에 초대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질문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산타 요정 아빠는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고 만나서 기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연을 즐겼고 족장의 딸은 사제였는데 전쟁에서 죽은 요정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했어요. 다음 날 어신은 마지막 정령석을 캐냈어요. 그리고 정령석은 원래 마법사 벨벳의 유산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우거로우는 벨벳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령석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령석을 감사의 표시로 먹기로 했어요. 벨벳에게. 그 후 그는 해골들을 내고 조각처럼 사용하여 새로운 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국적인 자동차 괴물을 만들었고 그의 여자친구들은 그들을 인간 마을로 데려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거로우는 단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노빌리아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오거로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슬퍼했습니다. 노빌리아의 선생님은 그녀를 위로하며
오거로우가 그녀를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는 것을 92일째 되는 날, 오거로우는 그의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여자친구들을 만난 것에 행복했고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지식. 이후 그는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회를 연다. 빨간머리 오우거는 술에 취해 리더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오우거로우는 그의 부하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었다. 그는 각 팀의 지휘관을 임명하고 각자의 임무를 설명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몇몇 신입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숲을 떠나게 되어 매우 긴장하고 설레었다. 그래서 오우거로우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시에게 오우거, 키치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그들은 마을을 떠났고 오우거로우의 용병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엿새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들은 들어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기울어진 탑으로. 그 순간 기울어진 탑 주민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우거로우의 전 상인 친구들이 V벅스로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래서 오우거로우의 팀은 기울어진 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자들에게 이 마을을 떠날 때 그와 계속 같이 살지 여부를 그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이 납치되었던 날을 떠올렸고 그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다음 오거로우는 길드하우스에 가려고 했고 팀과 헤어졌습니다. 그가 길드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모험가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 오거로우가 모험가가 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도시에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고 나는 인간이다라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주의를 끌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것에 놀라서 그가 트랜스젠더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많은 주민들이 그의 문신 때문에 그를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골목길에서 산적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그들의 능력을 흡수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몇 개의 반지를 발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금발 소년이 산적들에게 자신의 여인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거로우는 그 대화를 듣고 범죄자가 이전 사람들과 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래퍼 에미넴을 닮은 금발 소년이 공주를 구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산적들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를 저승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오거로우가 범죄자들을 기절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은 오거로우가 범죄자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불평했습니다. 산적들. 오거로우가 그를 진정시켰고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오우거로 변신하여 자신이 용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미넴은 오우거로우를 고용했고 공주가 위험한 산적대에게 납치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우거로우는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열어보니 공주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우거로우는 납치가 아마도 다른 왕실 세력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우거로우는 모든 증거를 불태우고 에미넴에게 공주 납치 사건을 그의 정보를 비밀로 했다. 갑자기 갱키는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에미넴을 세뇌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가 다시 위험해질 테니까? 공주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3일째 되는 날, 그는 세이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몇몇 고블린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내용이었다. 고블린 아기들이 태어났다고. 이후 그는 마을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고 그의 여자 친구의 결정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자신의 여자 친구의 결정을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의 추마미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추파피 피소타소가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추파피 피소타소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는 공주를 방문했고 루비는 자신을 소개하며 공주라고 말했다. 슈테른베르트 왕국의 초대 왕비의 딸. 로벨리아는 공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루비는 오즈웰 왕궁으로 호의를 위해 파라벨룸 회사에 의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즈웰 왕궁으로 말이죠. 한편 오거로우는 이유는 몰랐지만 그녀의 기운이 4만 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임무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호의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설교했지만 소용없었고 그녀는 오고 로우를 설득하여 임무를 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를 수락한 이유는 루비 공주가 그에게 100만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한 부임원이 다음 날 아침 오고 로우는 루비가 비밀리에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원들로부터 오고 로우는 이미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의심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고급차에 태웠고 루비는 그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여정 중에 루비는 야생 버팔로들을 발견했고 오고 로우는 그 고기가 와규 소고기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야생 버팔로를 잡으러 갔고 다미가 그를 도왔습니다. 몇 마리의 버팔로를 잡은 후 그들은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버팔로 몇 마리를 잡은 후 그들은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계속 운전했고 몇 시간 후 휴식을 취할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휴식을 로벨리아는 몇몇 괴물들을 발견했고 그녀는 칼날 토끼들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괴물들을 쉽게 물리치고 토끼의 칼날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KFC 식당에서 탈출한 거대한 닭을 발견한 루비 공주를 봅니다. 식당. 그녀는 이 여행에서 많은 장난을 쳤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험해.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오고 로우에게 아버지 없는 행실에 대해 훈계를 받았습니다. 104일째 되는 날, 오고 로우는 껍질을 쓴 거북이 뱀을 발견했고 그는 네키와 그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뱀을 잡고 비밀 소스로 요리할 계획을 세웠죠. 비밀 소스로 말이에요. 그러자 루비가 나타나서 이전에 말썽을 피웠던 것에 대해 쌍둥이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비큐를 즐겼고 모두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후에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고 오고 로우는 루비 공주가 세상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녀의 야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친절한 소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며칠 후 그는 에미넴이 더 강해지도록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오고 로우에게 새로운 전투 기술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루비 공주는 그의 훈련에 참여하다. 이것이 에미넴의 원펀치맨 훈련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한편 루비 공주도 부지런히 훈련했고 오고 로우는 그녀의 결의에 감명받았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다음 날 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갑자기 루비의 기사는 그들에게 산속에 위험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포켓몬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위험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포켓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로우는 위험을 좋아했고 옥빛 독수리를 사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고 로우는 날아다니는 닭을 잡아서 자신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진정한 흑 오거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색의 로이스로를 가지고 전설의 포켓몬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여자들은 무서워서 마차에 숨었습니다. 한편 오고 로우는 전생의 카메라맨으로 일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말이죠. 잠시 후 옥황조가 그의 앞에 날아왔고 그는 미스터 미야기에게 배운 기술로 그것을 물리칠 계획이었습니다. 미스터 미야기에게 배운 기술로 말이죠. 네키는 그의 상사를 걱정했지만 도비는 오고 로우가 전설의 포켓몬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말이죠. 갑자기 그들은 정적만 들었고 마차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잘린 팔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우거 로우가 아직 살아서 전설의 포켓몬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우거 로우는 너무 많이 놀았고 옥 앵무와 싸우다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갑자기 옥 앵무가 빠른 속도로 그를 쓰러뜨리려 했고 오우거 로우는 자신의 팔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드래곤볼의 피콜로를 먹고 팔다리를 재생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이언맨 슈트를 작동시키고 이타치에게서 훔친 살인안을 사용하여 괴물을 최면술에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옥 앵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오우거 로우는 강력한 공격으로 앵무를 압도했습니다. 오거 로우가 싸움에서 이겼고 그의 친구들은 그의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거 로우는 거대한 새에서 영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랐고 영혼석을 쥐자 그의 리즈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새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많은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먹은 후 그는 새로운 능력 덕분에 디지몬처럼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루비 공주가 그에게 자신이 죽인 모든 생명체를 왜 먹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전에도 이 질문을 받았고 그때 이후로 그의 대답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루비 공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흑인 오우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오우거 로우를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루비는 자신의 흑인 생명도 소중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족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오우거 로우가 경찰의 폭행을 당하는 것을 구했고 도움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고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루비는 물에서 놀다가 다미를 화나게 했습니다. 다미는 루비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녁에 소녀들은 온천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때 루비 공주는 루벨리아의 몸이 매우 평평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놀렸습니다. 공주에게 후에 오우거 로우는 마을 사람들을 향연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술을 나누며 아름다운 밤을 즐겼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미의 풍만한 엉덩이를 더듬자 오우거 로우가 그 남자를 죽이기 전에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 남자를 그들은 밤새도록 축하했고 오우거 로우는 마지막에 야참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고 오우거 로우는 친구들에게 아직 목적지까지 며칠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알마와 펠리샤의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들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쌍둥이들은 그저 지쳤다고 생각했고 오거 로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11일째 되던 날 오거 로우는 누군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 임신했고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곧바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마을로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부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거 아이들은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매우 빨리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들 때문에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진 펠리샤와 알마가 보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들이 두 사람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쌍둥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루비 공주는 슬퍼했습니다. 한편 오거 로우는 걱정했고 쌍둥이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스파이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쌍둥이들이 죽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거 로우는 자신의 여자들을 구하고 싶었고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팔을 뜯어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위해서요. 알마와 펠리샤는 오거 로우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의 살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오거 로우는 새엄마라고 생각하며 여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8. 잠시 후 그들은 동굴을 발견했지만 위험한 그리즐리 베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거 로우의 동료들이 곰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동굴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오거 로우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치유 능력으로 두 아내를 치료했습니다. 오거 로우는 땀을 흘리며 매우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아내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자 그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하여 세이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거 로우는 곧 준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후 두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거 로우는 귀여운 오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거 로우는 당분간 여자들을 내버려두고 아버지가 되었으니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오거 로우가 도망칠까 고민하는 동안 루비 공주는 아기 중 한 명을 안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 중 하나를 오거 로우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곱지는 아이들이 혼혈이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혼혈은 반인반수와 인간의 힘을 모두 지니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혈이 반인반수와 인간의 힘을 모두 지니고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힘을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오거 로우는 자식들을 버릴 생각이 없었고 그는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이지는 그가 훌륭한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축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오거 로우는 자녀들에게 갔고 딸에게는 아로, 아들에게는 아젠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빠가 된 것에 매우 행복했고 펠리시아와 알마에게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아빠가 된 것에 매우 행복했고 펠리시아와 알마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애인이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그의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112일째 되던 날
오거로우는 동굴에서 나와 강한 몬스터를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갑자기 그는 반짝이는 전설의 포켓몬을 발견했습니다. 오거로우는 이 발견에 충격을 받았고 바로 앞에 있는 몬스터가 쉬운 상대가 아닐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거로우는 전투 준비를 하고 아이언맨 벌레 타입 슈트를 작동시켰습니다. 갑자기 그 반짝이는 포켓몬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뿔을 떨어뜨렸습니다. 오거로우는 혼란스러워했고 그 몬스터는 산꼭대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오거로우는 뿔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아버지 본능이 발동하여 자식들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뿔을 아이템 박스에 넣고 더 많은 몬스터 사냥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오거로우는 몇몇 흰색 슬라임들을 발견했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과 짐승 사람들의 혼합 그룹이 강력한 보스급 몬스터들과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오거로우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매우 뛰어난 실력의 전투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기술을 사용하여 몬스터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모리안의 보스가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며 손오공의 특수 기술로 공격했습니다. 모험가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2명의 전투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포모리안의 지도자는 싸움을 끝내고 카메하메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오거로우가 싸움에 개입하여 특수 공격으로 괴물을 죽였습니다. 그는 마법진으로 4배 증폭된 레이저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짐승 사람들의 무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어서 오거로우가 전장에 나타났고 그는 다음으로 모험가들과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리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친구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거로우는 리더가 언젠가 초사이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치유 무약과 슬러프 주스를 주었습니다. 리더는 오거로우에게 감사를 표했고 오거로우가 포모리안 보스를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거로우가 작별 인사를 한 후 그 무리의 리더는 오거로우가 손쉽게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저녁에 오거로우는 동굴로 돌아왔고 그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맞이받았고 아이들의 귀여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설에 빛나는 포켓몬에게서 얻은 마법의 아이템을 아이들에게 먹였고 아이들은 파워업했습니다. 다음으로 오거로우도 그것을 먹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전설의 포켓몬과 싸웠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잠들었지만 오거로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고 눈을 감은 후 그는 진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계속 여행했고 오거로우의 다른 2 여자도 임신했습니다. 그는 물이 있는 곳에 멈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축구팀을 만들기를 고대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강 근처에 자신의 고급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거로우의 신생아들을 보게 되고 그는 자신의 베이비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크 아기에게 오니와카라는 이름을, 여자 아기에게는 니콜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 오거로우의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2번째 아버지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11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다음 마을에 도착했고 오거로우는 공주 루비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여 주목을 끌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여자친구들에게 여관에서 쉴 수 있다고 말하고 팀원들을 보내 모험가 길드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니키는 조금 쉬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오거로우는 그에게 최고참의 명령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험가 길드를 방문했고 루벨리아는 길드에 훈련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험가들은 오거로우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챘고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모험가 길드를 방문했고 루벨리아는 길드에 훈련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모험가들은 오거로우의 강력한 힘을 눈치채고는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와 함께 훈련하다. 그 순간 오거로우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동료들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로열. 그는 또한 니키와 그의 팀을 물리치는데 성공한 모험가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떠 있었고 배틀 로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미는 배틀 로열에 참가할 수 없어서 조금 슬펐습니다. 잠시 후 겐키는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미와 함께 쇼핑을 갔고 캐논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판매원은 그것이 최신 버전이라고 말했고, 오거로우는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귀여운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밤 동안 그는 왕도로 향하는 여정을 생각하며 강력한 적들을 만나기를 바랐다. 강한 상대를 만나기를 희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페이스타임으로 스펠지안 블러드 사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정보 수집에 열심인 도도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오거로우는 그녀에게 하루 휴가를 주는 것으로 보상했다. 다음으로 그는 네 번째 그룹에 연락하여 그들이 지도자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도자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거로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계획했고 호브린이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불안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예지몽을 이야기하고 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포스로. 루비 공주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거로우가 우에로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리포스가 오거로우의 다음 목적지가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의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과 함께 더 많은 모험을. 그들의 여정은 순조로웠고 오거로우는 오후에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오거로우의 혼혈 아이들은 빨리 자랐고 루비 공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아기는 걸을 수 있으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자 깊은 생각에 잠긴 도브메가 목걸이를 응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거로우가 그녀를 돌보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거로우의 아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슬펐습니다. 오거로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자신의 최고의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118일째 되는 날, 그들은 미궁 도시 그리포스에 도착했고 오거로우는 오거 키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던전에서 모험가들이 나와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거로우는 시장이 자신의 친구들도 던전에 들어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네. 현재 오거로우는 큰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오거 키치와 얼씨는 던전에서 나왔고 그들 또한 진화했다. 오거로우는 이에 놀랐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기뻤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 대한 상황을 물었다. 그에게. 그래서 얼씨는 그에게 던전에서 그로 변신할 수 있는 몬스터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 몬스터는. 이 몬스터는 오우거 키치를 두들겨 패고 그는 싸움에서 졌다. 그 순간 오우거 키치는 진화하기 시작했고 그는 미노타우루스가 되었다. 진화 후 그는 그 몬스터를 물리쳤고 그게 오우거가. 로우는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우거 로우는 안도하며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우거 키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경기장에 섰고 루비 공주는 오우거 로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우려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다미는 그에게 오우거 로우와 오우거 키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시에 라이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흥분해서 지켜보았고 오우거 로우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우거 키치는 오우거 로우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오우거 로우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들은 모든 힘을 풀었고 둘 다 공격을 시작하여 두 강력한 에너지의 충돌을 일으켰다. 엄청난 힘이었다. 오우거 로우는 오우거 키치가 자신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오우거 키치의 힘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오우거 키치가 그에게 돌진했지만 오우거 로우는 자신의 견문색을 사용하여 공격을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시간에 맞춰 피할 수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놀랐다.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 오우거 키치는 곧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한편 오우거 로우는 재생 능력을 발휘하여 눈을 치료했다. 오우거 키치가 다시 그에게 돌진했고 오우거 로우는 아주 즐거워했다. 눈이 치료된 후 그는 오우거 키치에게 달려들었고 다시 한번 칼날이 부딪혔다. 갑자기 오우거 로우는 반전 카드를 사용하며 두 개의 강력한 마법으로 오우거 키치를 압도하려 했다. 오우거 키치는 반격으로 포켓볼을 던졌고 거기에서 타우루스가 나왔다. 오우거 로우는 놀라서 이상한 마법을 막으려 했다. 그러고는 독특한 기술을 사용했고 그의 등 뒤에서 검은 아마테라스 불꽃이 솟아났다. 오우거 로우가 파워업하여 친구를 공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오우거 키치가 땅에 떨어지자 그는 친구에게 일련의 창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오우거 키치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우거 키치는 분노했고 절대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우거 로우의 시야를 가리는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우거 키치가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오우거 로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우거 키치에게 대지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오우거 키치는 방패를 서핑보드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반격을 준비하려 했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오우거 로우는 친구와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공격을 다음으로 오우거 키치는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오우거 키치는 자신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우거 로우는 화가 나서 친구를 야단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우거 키치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런 위험한 공격을 한 것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다음으로 오우거 로우는 악마의 눈을 사용하여 오우거 키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초사이어인 이세계로 변신하여 이 모습으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공격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121일째 되는 날, 오거 로우는 오즈웰 왕국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전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오거 로우는 라이벌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즈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거 로우는 왕궁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루비 공주는 그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궁전 앞에 섰고 왕족이 이 궁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루비 공주가 부잣집 딸이며 그녀의 가족이 여러 개의 궁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루비 공주는 오거 로우에게 그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오거 로우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성에 하룻밤 재워주었다. 그 결과 오거 로우와 그의 친구들은 부잣집 아이들의 삶을 경험했고 정말 좋아했다. 밤중에 스피넬은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났다. 같은 시간에 쌍둥이들도 잠 못 이루었지만 그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루비 공주는 새 친구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매일 빅맥을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맥도날드 골드 카드를 선물했다. 오거 로우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거절하려 했다. 오거 로우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루비 공주는 그가 진정한 최고의 형님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골드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형님이라고요. 그녀는 또한 그가 다음 존 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에게 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를 자주 고용할 것이며 자신의 일 요청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요청 말이에요. 오후에 에미넴은 오거 로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루비 공주가 성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오거 로우는 그에게 위대한 기사가 되는데 성공하기를 바라며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복제품들을 왕도에 남겨두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다부미가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챘고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녀의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보려 했다. 그는 그녀가 89레벨이고 진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는 그녀가 강한 피카츄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후 그들은 멈춰 섰고 오거 로우는 암흑 마법으로 거대한 오거들을 만들어냈다. 다부미는 의욕이 생겨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레벨업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강력한 몬스터들로 가득한 군대를 물리쳤다. 그녀는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갑자기 잠이 들었다. 다음으로 오거 로우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왔고 그는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스피넬은 그에게 만화를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아이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밤에 기적이 일어났고 다부미는 진화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거 로우는 깨어났고 다부미가 뱀파이어 귀족 변종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헤카테리나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공식적으로 오거 로우의 호크투아 소녀 1호가 되었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6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태어난 숲으로 돌아왔고 오거 로우는 그들의 동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자신의 동굴 앞에 서서 자신의 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그 이유는 그것이 궁전이 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 사장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넷플릭스에서 셀링 선셋을 보고 그들의 동굴을 개조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개조 아이디어를. 다음으로 오우거 키치와 어시는 오우거 로우에게 둘러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때 드라이어드가 나타났는데 진화하여 도리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장을 보여주었고 그는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을 방문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 다음 그는 마을에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차를 가지고 있었고 예카테리나는 그들의 새 차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세이지가 나타났고 그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부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오거로우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여운 아기들을 보여주며 할아버지를 놀라게 했고 고부지는 죽기 전에 오거로우가 아버지가 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고부지는 그의 손자가 최근에 사도 군주가 되었고 자신을 아폴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또한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곱지가 소식을 듣고 나서 행복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포로와 그의 친구들이 태어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후 세이지는 형제들에게 곱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몇 초 후 아포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변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할아버지를 묻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 말이죠. 아포로는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왕중왕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들 그 생각이 좋다고 여겼고 아포로의 아이들도 그 멋진 이벤트. 하지만 아포로는 경기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로벨리아는 스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 하카타리나는 스펠사토와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주문을 사용하여 공격했습니다. 요리를 하던 중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어시는 블러드 사토에게 도전했고 그들 역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도도메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전투 기술이 없어서 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니키보다 우월했습니다. 그리고 호무프가 모든 공격을 무하마드 알리처럼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아포로와 미노키치는 다시 한번 서로의 힘을 시험해볼 계획이었는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아포로는 고블린이었던 시절 단짝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를 말이죠. 그는 이미 들떠 있었고 미노키치는 언제나처럼 그의 단짝 친구를 절대 봐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를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싸움에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무술제의 승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포로와 그의 부하들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무술 대회 후 모두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후 알마와 펠리시아가 싸움이 끝난 것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아포로의 아이들도 지쳐 있었고 아포로는 자신이 세운 제국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가 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칠 후 루비 공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고로의 새 이름이 아포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고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포로는 그 일을 수락했고 모든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파라벨럼 컴퍼니는 출발했고 아포로는 항상 그랬듯이 더 강해질 계획이었습니다.